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그가 남긴 3대 발명품, 축음기, 전구, 영사기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과학관을 알고 계십니까? 영롱한 소리와 함께 떠나는 100여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세상에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됐다 하더라도 에디슨이 만든 기기는 변함이 없고,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에디슨의 발명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 소리와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릉의 경포대 호수. 이곳에 오늘 만나볼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가진 수많은 옛 축음기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축음기들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100년이 넘는 세계 소리의 역사를 집약하고 있죠. 나팔꽃처럼 꽃잎을 활짝 피운 축음기들에 둘러싸인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감상하실 축음기는 1915년에 나온 에디슨 엠베롤라 축음기로서 소리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축음기. 이 축음기는 실린더 형태로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에디슨 시대의 축음기입니다. 또 에디슨이라는 분은 이제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셨던 청각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하신 분이 소리를 저장하며 재생하는 축음기를 발명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축음기라고도 많이 합니다. 언제라도 소리를 재현해 듣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을 현실로 가능케 한 에디슨. 그의 축음기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만큼 축음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는 또 한 사람. 이 모든 것을 발품팔아 직접 수집한 손성목 관장인데요. 손성목 관장은 전 세계 축음기 및 에디슨 발명품의 3분의 1 이상을 수집한 사람입니다. 손성목 관장과 에디슨의 연결고리가 된 세계 최초의 소리 기록 장치 틴포일 포노그라프. 1877년 에디슨이 만든 세계 최초의 축음기로 구멍 및 가늘고 긴 바늘을 가리켜 틴, 원통형 위에 감싸져 있는 최초의 음반의 역할을 하는 재질을 포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틴포일에 녹음된 최초의 노래는 에디슨이 직접 부른 메리의 어린 양이었는데요. 단 한 번만 녹음할 수 있고 재생도 3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흔적을 무늬로 만들어 기록했다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에디슨 축음기의 원리는 아주 독창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이번엔 에디슨이 발명한 틴포일의 원리를 이용해 1888년 개발된 최고급 틴포일, 버그만 모델 틴포일을 소개하죠. 틴포일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축음기로 모든 부분이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축음기는 또 어떤 걸까요? 1889년 에디슨이 5일 밤을 새워가며 만든 클래스 M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재생시켜 듣는 단계를 벗어나 음악이라는 형태의 음색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본격적인 축음기죠.
클래스 M을 만들 당시 에디슨은 주석박이나 수축성 있는 밀라 원통 대신 원반을 써서 만들려고 했다가 바늘이 원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음이 흐려지는 결점이 발생하여 원통형 그대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은색 관이 바로 최초의 마이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관에 대고 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마이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됐다라고 하면 들을 때 하나의 모니터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청진기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헤드폰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팔을 연결해서 여러 명이 함께 들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축음기입니다. 이 발명으로 인해 축음기가 본격적인 상업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에디슨의 발명품을 마주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수집품의 규모에 매우 놀라워합니다. Well, coming here, I was very surprised to see all these things. We did not expect, I think when we came here, we did not expect this enormous collection of things and to see the whole history of the gramophone and of the Edison technology. So that's, I think, very special to see this collection. 한평생을 축음기 수집가로 살아온 손성목 관장. 그가 전 세계 수집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축음기를 수집하는 게 에디슨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먼저 제일 처음에 만들었으니까나.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된 이런 시대도 아직까지 에디슨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나도 이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나도 크면은 에디슨처럼 과학자가 돼야지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 이후 1887년엔 새로운 유형의 축음기가 등장합니다. 독일 출신의 발명가 베를리너가 개발한 원반형 축음기 그라모폰이 바로 그것이죠. 원반형 축음기와 에디슨의 원통형 축음기는 모두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질의 측면에서는 원통형이 앞섰지만 재생의 측면에서는 원반형이 우수했죠. 이 둘 간의 경쟁이 축음기의 초기 역사를 이끌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역사는 원반형 축음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통형 축음기로는 1회의 연주로 10개의 레코드밖에 생산할 수 없었지만 원반형 축음기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대에 따라 축음기의 모양도 변화합니다. 초기에는 나팔형 축음기가 생산되다가 나중에는 축음기가 나무 상자 안에 내장돼 있는 캐비닛형 축음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곳은 축음기가 각 가정의 장식품으로 자리매김한 1920, 30년대의 캐비닛형 축음기와 15개국에서 제작한 150여 종류의 내외장형 축음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06년 미국의 빅터라는 회사에서 그 나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구 형태로 축음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가구 형태의 축음기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볼륨 조절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볼륨입니다. 축음기가 들려주는 묵직한 사운드를 듣고 있노라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축음기는 크게 나팔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트럼펫, 가구 모양의 캐비넷 형태로 등장했다가 이후에 축음기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1910년에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탁상용 축음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908년 독일의 초콜릿 회사에서
초콜릿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유레카 초콜릿 축음기. 초콜릿으로 제작된 레코드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축음기, 아메리칸 포노그래프. 축음기가 특수계층과 상류계층의 주문 생산으로 제작되어 대중성을 갖지 못할 당시 살론 같은 상업적인 장소에서 동전을 넣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축음기입니다. 손성목 관장은 1980년 딱 한 대 남아있던 아메리칸 포노그래프를 사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합니다. 설렘도 잠시, 공항에서 총상을 입고 돈과 여권을 모두 빼앗기고만 손성목 관장.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이 축음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가들이 욕심이라는 게 세계 한 점밖에 없다. 또 아주 귀한 거다 하면은 그건 어떤 일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 손에 우리 박물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축음기 이전의 소리는 어땠을까요? 스타인웨이 뮤직박스라고 불리는 유령 피아노. 바람이 구멍을 통과해서 다양한 현을 두드리면서 소리가 나는 하나의 자동악기, 뮤직박스입니다. 네, 원판은 큽니다. 노래는 한 곡밖에 안 들어가는 게 단점이라서 여기 앞에 보면 노래 제목 적혀져. 이 원반은 과연 어떤 선율을 품고 있을까요? 같이 감기겠네요. 1850년 독일에서 만든 뮤직박스. 폴리폰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해서 폴리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왕관 형태로 디자인됐고 몸체 하단에는 금속 원반 20개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호두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스프링 모터를 사용합니다. 당시 상업적인 공간에서 대중들이 동전을 넣고 태엽을 감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최초의 주크박스 형태의 뮤직박스입니다. 전시관 안을 가득 울리는 스트리트 뮤직박스의 경쾌한 음악 소리. 관람객들의 표정이 밝은데요. 과연 어떻게 감상했을까요? 저는 아날로그 감성이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21세기에 없는 그런 좀 따뜻한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조금 요즘 과학으로 좀 이렇게 복원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디슨 하면 단연 전구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엔 실제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전구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도시의 밤거리를 밝혀주던 탄소 아크 등은 2,000개나 되는 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량을 필요로 했고 아주 밝아 집안을 밝히기엔 부적합했습니다. 또한 탄소막대가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탄소막대를 바꿔줘야 한다는 결점이 있었죠. 에디슨은 이러한 점을 보완한 전구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1879년 에디슨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값싸고 실용적인 전구를 발명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그 양초 17개의 밝기로 약 40시간의 불을 밝히는 최초의 말발굽형의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전구 개발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는 전압은 너무 높아서 어떤 금속이든 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녹지 않으면서 균일한 조명을 낼 수 있는 필라멘트를 개발하게 되었죠. 에디슨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든 최초의 백열전구. 무명시를 탄화시킨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25촉광의 밝기로 약 40시간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벽면 부착용 전구. 에디슨이 1879년 발명 특허를 낸 최초의 벽 부착형 소켓 전구로 오늘날 스탠드의 최초 모습입니다. 노쇠로 된 지지대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나무로 된 소켓과 스위치는 짤깍하고 소리가 나는 걸쇠로 되어 있죠. 이 박물관에선 어디에서나 에디슨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성목 관장의 자부심도 대단한데요. 미국에도 또 영국 뉴저지에 에디슨 연구소가 있습니다. 에디슨 연구소지 에디슨 박물관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기기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전구를 뒤로하고 세계 최초의 영사기를 볼 수 있는 영화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생전 소리와 빛뿐 아니라 사진 장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에디슨. 이곳엔 최초의 영사기인 키네토스코프를 비롯해 극장용, 교육용, 가정용 등 150여 개의 영사기와 에디슨 전기회사의 대표적 생산품인 다이나모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8mm 필름 영사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며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889년) 에디슨에 의해 시작되는 세계 최초의 영사기 키네토스코프. 동전을 넣고 상자의 틈 속을 보면 연속되는 동작의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는데 여성이 춤추는 모습, 남녀가 입맞춤하는 모습 등 1, 2분 정도의 아주 짧은 영상이 상영되는 1인 영사기입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에디슨의 영사기를 살펴보죠. 그 관객들은 그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고 싶어 했었고요. 또 내용이 있는 영화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896년 에디슨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극장이라는 장소에서 테마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영화의 역사를 또 하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사기를 사용하여 1903년에 대열차 강도라는 12분짜리 영화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오늘날 영화 산업의 기틀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 박물관에서는 1925년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존 로지 베어드가 만든 세계 최초의 텔레비전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화면은 우측 사각형 안에 있는데 사각형 안에 있는 망원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TV를 봅니다. 내가 봐도 미친놈이다. 참,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았나. 이제 손성목 관장의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버린 각종 수집품들. 그의 발걸음을 붙잡은 애장품은 무엇일까요? 이 기계는 무슨 기계냐면 환등기예요. 환등기. 이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영화는
인간의 눈에 생기는 잔상 효과에 그 기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눈의 망막에서 사라진 물체가 약 0.1초 동안 머무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1년에 정지된 사진들을 연달아 빠르게 보면 그것은 마치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영사기의 원리는 그것과 같습니다. 소리에 이끌려 에디슨을 알게 되고 그의 성실한 외길 인생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돼 한평생을 에디슨 발명품 수집에 힘써온 손성목 관장. 그의 60여 년 수집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데요. 수집은 제가 살아있는 한 수집은 계속해야 되고 다음 달에 또 지금 한 콘테나 들어옵니다. 박물관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래야지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배워오는 사람들이 있지. 박물관이 그냥 전시만 해놓고는 안 되죠. 학교 이론 교육에서 모든 이론 교육에서 실제 교육장이 박물관인데 박물관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장소, 산교육장입니다. 에디슨의 발명품들을 잘 보존해서 후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명품을 직접 만나길 바라는 손성목 관장. 이렇게 가까이서 에디슨의 천재적인 발명품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에디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손성목 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이 있는 한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